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겪었을 코로나19로 인해 혼란기를 보내고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여러 현안을 챙기기 바쁠 텐데요. 홍인성 중구청장 연결해서 중구의 올 한 해 역점 사업과 또 지향점이 무엇인지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인성 중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축하를 해드릴 일이 좀 있어요. 특히 최근에 청소년들이 뽑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청소년들이 BTS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홍인성 중구청장님도 좋아하네요. BTS를 더 좋아하고요. 그중에 이제 조금 남은 부분 저한테 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간단하게 소감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이 주관하는 2020년 청소년 희망대상에 인천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장 부분을 수상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상이 매우 뜻깊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 1000명의 청소년들이 각 지자체의 청소년 사업과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온라인으로 직접 투표해서 선정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중구가 하는 사업 중에 135 규모의 그 청소년 수련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소외될 수도 있는데요. 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 사업을 계속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소득 청소년들 같은 경우 해외에 대한 안목을 좀 갖지 못할 수 있어서 해외 교류 활동을 지원했던 거. 그리고 또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니까 사회적 경제를 가르쳐서 청소년들이 취업뿐만 아니라 사회 진출할 때 창업 역량도 기를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좀 준비를 하고 그랬던 것이 아마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기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낍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예. 창업 취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 홍인성 구청장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촉구를 하는 등 다방면으로 애쓰고 계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인천 중구가 입지한 것이 인천국제공항하고 인천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의 여객하고 화물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공항과 항만 산업이 있고 또 연관 산업이 집적지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고 그것 때문에 2020년 4월에 지역 전문가하고 공항 항만 주요 기업체, 상인회, 그리고 노조 대표들 등 이제 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여과 없이 전달했는데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는 좀 실패했습니다. 다른 이제 그 부분은 고용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또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정책으로 보면 이제 통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계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중구의 사업장을 둔 기업 본사가 거의 서울 등 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업체는 여기 있는데 본사 주소지로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인천 지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그런 고용위기 지정에 대한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인천 중구 고용위기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 현 시점에서 중구 고용위기 상황을 재점검하고 있고 또 코로나19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 장기화되는 사태에서 중구의 특수한 산업이나 고용위기 정량 요건 및 충족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또 항공과 항만 지역 관련 고용위기 관계를 도출해내서 고용위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착수했는데요. 연구 용역이 이제 완공되면 데이터를 확보해서 고용위기를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용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역 경제 회복 탄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특히 지금
노동부 산업 분야의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네. 그쪽 좀 분석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중앙정부 또 인천시하고 협력해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발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올 4월쯤에는 아마 그렇게 다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많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12월 14일에 그 산림청에서 그 2020년 녹색도시 우수 사례 도시숲 부문 전국 지자체 중에 최우수상을 또 수상을 하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이 도시숲이라는 게 이게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조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긴 시간 이렇게 공을 들인 사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그 좀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총장님.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숲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영정국제도시의 세계 평화의 숲이라고 하는 그 녹색소지 우수 사례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계 평화의 숲은 2007년부터 조성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제 녹색도시 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니까 벌써 13년 이상 걸린 거죠. 예. 그래서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주민들하고 함께 이 세계 평화의 숲을 어떻게 더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고 조성해 갈까. 이제 그런 고민 속에 유아숲 체험원도 만들었고, 두드림 생태 학습관도 세우고, 그 옆에 보면 안골 유수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연꽃단지를 조성했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도시에서 정말 어떤 숲이 아름다운지, 찾아가는 생활 속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숲을 만들어 갔는데 그것이 이제 최우수상을 받게 된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숲이라는 게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원도심에는 실제 이런 녹지를 만들 공간이 사실 부족해요. 원래 도시계획을 하면서 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안정감을 가져야 돼서 원도심에는 녹지 부분을 어떻게 조성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정말 모든 곳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홍인성 청장님. 우리 인천 중구가 또 관광 자원이 되게 많은 그 도시잖아요. 그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무의도 트레킹 둘레길 사업일 텐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뭐 완공이 된 건가요? 완공했습니다. 아, 완공됐군요. 아이고, 지난 12월 말에 완공했는데요. 예전 같으면 그냥 크게 그냥 행사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일출 해넘이 해맞이도 다 하게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쉽긴 했죠. 그래도 이제 완공됐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완공되기 전에 제가 현장을 좀 둘러보고 점검도 했습니다. 저가 봐도 좀 만족스럽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좀 자신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용류 무의지역 해안 둘레길 조성사까지 4개 사업으로 이제 나눠서 구성했는데요. 무의도의 트레킹 둘레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무의도 트레킹 둘레길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무의도 둘레를 걸어서 해안 둘레길로 8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길이는 22km입니다. 거기다 이제 트레킹 기네요. 둘레길과 22km 길죠. 무의도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섬입니다. 넓고. 그래서 무의도 트레킹과 또 연결되는데 해상 관광 탐방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상 관광 탐방로는 그 육지가 아닌 바다 위에다 다리를 놓은 건데요. 이 탐방로를 가면 바다의 경관하고 무의도의 절경을 같이 감상할 수 있고 또 그 위에 호령곡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순환형으로 조성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용류 선녀바위에서 우랑리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문화탐방로도 만들었는데요. 이 지역에는 이제 구전 설화하고 연관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둘레길을 만들었고요. 그 중간에는 약 45km 정도인가? 45m, 피로라고 하면 너무 크다. 그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한번 다녀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기억으로 또 추억거리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0월에 오픈해놓고 사람들 우리가 오픈 시간하고 이번 해남이 해맞이를 통제했었는데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하늘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용류 하늘 전망대. 여기에는 매년 일출일몰 보러 도로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많은 분이 찾아오셔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하는 게 관광객들이 관광 코스로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또 삶에 재활력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치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 중구가 그 답동성당 일원 그 관광 자원화 사업이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2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 답동성당.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또 대단할 것 같은데. 그렇죠.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환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 답동성당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그 성당 입장에서는 성역화 사업으로 보고 또 우리 구에서는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재 형상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그동안 답동성당 그 문화재 형상 변경을 위해서 여러 차례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부결되어져서 다행히 2020년 3월에는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설계 작업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이제 수행했는데 또 2020년 11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또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역량평가도 승인을 받아서 2021년 올해 3월에는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그 답동성당하고 교구청에 가서 설명도 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문화자산을 잘 유지 관리하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볼 수 있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마 많은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보면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화재청도 그렇고 행정안전부 쪽도 그렇고 이게 그냥 시원하게 승인이 아니고 이게 조건부라는 게 이제 문화재와 관련돼서 이게 조건이 붙나 봐요.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유지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런 것을 더 좀 해주려고 하는 건데요. 뭐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심사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을 조금 더 한번 해라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요. 국토교통부는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뭐 조건부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조건이면 어려운데 그거는 조금만 이제 보완 좀 하라고 하는 거니까 더 잘 만들고 더 제대로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어서 그거는 다 해결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인천 중구가 이제 영종 국제도시와 청라 국제도시를 잇는 그 제3연육교, 이 제3연육교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드디어 떴습니다. 영종 국제도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기대하는 분들이 되게 또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제3연육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박남춘 시장님이 큰 결단을 하시고 14년 동안 미뤄왔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종국제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그 청라국제도시 주민들도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지난 2020년 12월에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이제 제3연육교는 일반 차도하고 인도 또 자전거 도로로 조성되는데요. 경인고속도로를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돼 있어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인천 시내로 이제 접근하는 편리성이 높아질 거고 또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중구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영종국제도시 일원의 자전거 도로를 지금 올해까지 완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요? 그래서 그 제3연육교가 5년 걸리는데 거기 자전거 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 도로 같이 연결되어져서 영종국제도시가 자전거 라이딩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인천시 다른 이제 국제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지금까지는 좀 늦었는데 이 제3연육교로 인해서 새로운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홍인성 구청장, 중구청장님께서 또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많이 또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던데요. 제가 어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예. 경로당에 안마 의자도 막 많이 제공해 주셨죠. 어르신들이 제일 선호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 또 저 치매 안심센터도 운영을 하시고. 예,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이게 저 어르신들의 이 복지가 다른 지역과 조금 이렇게 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중구가? 저는 어르신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은 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겪으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던 주역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몸이라는 게 항상 똑같지가 않으니까 쇠퇴지고 좀 힘들어지시니까 예. 어르신들이 제일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오고 수고해왔던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인정을 해드리고 그분들을 존중해드리면서 지금 현재 처한 위치에서 어른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생각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어르신들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찾게 되고 그 부분으로 접근하니까 어르신들에게 얘기도 좀 듣고 기타 뭐 관련 서적이나 논문들 같은 데도 좀 발췌해도 보고 그렇게 해나가서 어르신들이 그래도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가 또 사회복지 석사고요. 논문을 그러셨구나.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예. 아이고 논문도 쓰시고 그리고 또 닭강정도 좋아하시죠? 닭강정 좋아하죠. 우리 신포동 국제시장이 아주 유명한 명물이죠. 우리 MC님도 오시면 제가 맛있게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드릴게요. 저도 라디오 하면서 돈 버니까. 아유, 그럼 서로 한 번씩 사드리죠. 저가 사드리고 내 MC님이 저 사주고 그러면 각자 사 먹는 것보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닭강정 저도 되게 신포 닭강정 진짜 맛있거든요. 예, 그러면 많은 분이 오셔서 드시면 더 맛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청장님. 그 최근에 또 한화계 해수욕장에서 또 사고 같은 게 발생을 해서 인명 피해를 이렇게 좀 예방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을 또 추가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 경보 시스템인가요? 한화계 해수욕장으로 제한할 부분은 이제 경보 시스템은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년 전부터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 안전팀까지 전국 최초로 만들어놨습니다. 어린이 어떤 거요? 어린이 안전팀이라고 해서 안전팀이요? 우리 조직 내에 전담팀이 있군요. 전담팀을 만들었고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광역단체와 같이 일을 했는데 우리 기초단체로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소비자원하고 협약해서 안전에 대해서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전국의 그 롤모델을 만들어내자 이제 그런 얘기도 소비자원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 중구를 세계 안전도시 인증을 좀 해서 정말 우리 중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안전하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증을 좀 받고 싶어서 그 사업을 지금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걸 신경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화계 해수욕장에는 고립사고나 익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에 무이래교가 개통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문제가 더 생기는데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분들은 그 바다를 잘 모르니까 물때가 언제 있든지 모르고 그냥 놀이나 이런 데 빠져 있다 보니까 갑자기 밀물에도 들어오면 맞아요. 거기서 이제 익수사고 이런 것이 생겨서 그래서 그걸 예방하려고 이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게 된 거죠. 이 예경보 시스템은 방송으로 이제 물때를 미리 알려주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나 경찰서 등 그 기관에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게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통해서 아마 고립사고 같은 인명피해를 최소화되겠네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보 시스템은 정말 이 안전에 있어서 되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루질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해루질 하시는 분들 거기에 빠지고 모르고 있다가 그런 경보가 나오면 또 안전을 생각해서 오시고 그렇게 되시겠죠. 자, 코로나19로 2020년을 또 시작을 했었고
또 마무리가 이렇게 또 됐는데 누구나 이게 좀 마무리가 아직 안 됐죠. 백신도 이제 맞아야 되고 올 한 해도 좀 복잡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이 혼란기를 계속 겪고 있는데 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홍인성 구청장님께서 각오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께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예. 지금 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마무리는 안 됐다고 했지만 원래 우리 대한민국은 새해 인사가 완료형의 인사를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무리 될 것을 예상하면 마무리됐다고 표현하는 게 어쩌면 맞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마무리 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마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버세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완료형인가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원래는 어르신들은 새해 복 많이 받았다면서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일 많이 있었다면서요. 이렇게. 그렇네요. 아이고 그 새해 복 많이 받았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누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로. 완료형이 맞네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는 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박남치 시장님을 비롯해서 인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인천이 인구 대비 검사 수 대비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적은 도시에 속하거든요. 큰 단체에서. 그만큼 안전하게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는 지금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신중하게 지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막아갈 거니까 이후에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받는 곳과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상권 활성화를 지역 상권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상권 활성화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상권 르네상스 팀을 신설했습니다. 아예 그 부분을 좀 전담하게. 그래서 이제 국가공모에 응모해서 국가공모가 80억 공모가 있던데 거기 이제 공모 응시해가지고 그걸 좀 해서 활성화 좀 시키겠다는 생각을 좀 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화되면 사람들이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관광하러 오실 텐데 영림우회 해양 둘레길이라든가 원도심에 있는 계양장 역사문화 순례길 조성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그걸 올해 중에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실 문화관광이라는 게 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좋잖아요. 차 타고 다니면 이렇게 휴식길로 보고 주말 가편이 되니까 주말 간산이죠. 그래서 걷고 싶은 도시 이제 중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순례길과 더불어서 신포문화의 거리 일원에는 또 청년 김구 역사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 인물인 백범 김구 선생님을 조명해보고 중구의 그 정체성을 또 찾고 영종국제도시에는 영종 하늘바닷길이라고 하는 해안 일주 자전거 도로를 이제 올해 완성해내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원도심이 도시 재생 사업을 이제 선도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경관 개선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국제도시에는 좀 많은 시설들이 부족해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총망라한 공공복합시설을 지금 건립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곧 착공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평생학습관도 올해 이제 완공할 예정이고요. 지난해 삼목항에 어촌리들 300의 공모에 당선이 되어져서 107억을 지원받았거든요. 이것도 우리 박남춘 시장님하고 명성규 의원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영종에 그 어촌이 있어서 어촌 활성화를 해서 이번에도 어촌리들 300 공모에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 중구 구민들도 좀 행복하지만 중구가 속해하는 인천도 미래의 희망과 꿈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희망과 열정으로 2021년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받았잖아요. 새해에는 뭐 소해띠라고 하니까 호시우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랑이 눈으로 주변을 다 살펴보면서 저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활동한다고 하면 우리가 새해 복을 많이 또 짓고 새해 복을 또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홍인성 청장님은 뭐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셨다던데요? 예, 그렇습니까? 제가 좀 나눠드리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우리 구민과 함께하는 더욱 멋진 중구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예, 슈퍼시장 닭강정 먹으러 오세요. 예, 꼭 가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홍인성 중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